디오르 도쿄 오모테산도는 사하나의 명성을 세계적으로 알리게 된 계기가 된 첫 작품입니다. HH 스타일컴은 제가 답사를 갔던 때에는 비트라 가구들을 팔고 있었는데 지금은 공실로 비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오르 도쿄 오모테산도보다 HH 스타일컴이 먼저 지어졌는데 소개는 디오르 먼저 일단 하겠습니다. 디오르 도쿄 오모테산도는 너무 기니 그냥 이 컨텐츠에서는 디오르 오모테산도라고 부르겠습니다. 처음 오모테산도를 답사 갔을 때 이 두 작품 모두 인상적이었는데 그때 hhstyle.com이 사나의 것인 줄은 몰랐네요. 이 사나의 두 작품을 소개하는 저는 여러분과 함께 건축의 길을 가는 Cinema C Architecture A Psychoanalysis P 카푸 채널의 앞에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본의 수도인 도쿄는 일본의 중심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오모테산도는 시부야 아래 하라주쿠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먼저 디오르 오모테산도를 보러 들어가 볼까요? 자, 저기에 바로 디오르 오모테산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답사 때는 신주쿠에 있었고 두 번째 답사 때는 시부야 속박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라주쿠역은 한두 정거장 밖에는 안됩니다. 여기서 내려서 이쪽으로 오면 바로 디오르 오모테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두 번이나 밤의 디오르 오모테산도를 보았네요. 거의 12년의 시차가 있는데 다행히 나무가 더 크게 자란 것 같지는 않네요. 이렇게 디오르 오모테산도를 밤에 와서 보게 된 것은 이 작품이 낮보다 밤이 훨씬 더 멋지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대신 이 시간대에는 내부를 들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이죠. 문제는 낮에 디오르 오모테산도는 갑자기 너무 심심한 건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으로 비교해 보면 확실히 아실 수 있으시겠죠? 그러고 보니 여기 낮에도 한번 갔었네요. 처음 2007년도 낮에 답사를 갔을 때는 이 내부를 들어가 볼 생각도 안 했네요. 바보같이. 다음번 또 오모테산도를 답사 가면 꼭 한번 안을 들어가 봐야겠네요. 저 플라스틱 막이 궁금해서라도요. 이제는 나이가 들 만큼 들어서 많이 뻔뻔해졌으니까요. 구경만 하고 쌩 나와야지. 디오르 오모테산도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구글링 하면 여기 내부 사진과 도면을 당연히 구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태껏 구글링으로 찾아본 건축 작품 중 여기가 제일 내부 사진을 찾기 힘들네요. 제길. 일단 들어가 보죠. 이 사진을 보니 건물 내부가 더블 스킨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외부에서 내부도 비치는 것 같은데요. 정말 내부가 궁금하다. 그나마 구한 내부 사진이 이건데 이 사진을 보면 또 더블 스킨은 아닌 것 같아 보이기도 하고요. 정말 헷갈리네요. 그나마 구글링으로 매장 사진들을 몇 개 구하기는 했는데 오모테산도에도 또 다른 디오르 매장이 있어서 여기가 사나가 디자인한 디오르 오모테산도가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최근 여기 디오르가 런칭한 향수 전시 매장이 이 내부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역시도 여기가 맞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런데 여기 인테리어는 묘하게 일본 냄새가 확 피어오르네요. 정말 다음번에 오모테산도를 가면 꼭 한번 가서 여기서 향수라도 하나 사와야겠습니다. 디오르 오모테산도 꼭대기는 이렇게 하늘로 열린 옥상층 공간이 있나 봅니다. 여기를 답사해도 여기까지는 못 올라가겠지요. 여기까지가 디오르 오모테산도의 소개였습니다. 두 번째 소개를 드릴 hhstyle.com은 디오르 오모테산도에서 걸어서 5분도 안 걸린 거리에 있습니다. 이 거리는 약간 홍대에 걷고 싶은 거리와 비슷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여기를 답사 갔을 때는 여기가 사나의 작품인지는 모르고 갔습니다.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크게 인상적인 작품은 아니었는데요. 하지만 내부를 들어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사나가 디자인했다는 사실을 알고 사나의 작품들을 답사하고 나니 그들의 디자인 시그니처가 다 hhstyle.com에 있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들어가 보시죠.
제가 답사를 갔을 때는 이렇게 비트라에서 파는 다양한 가구들과 소품들을 전시해서 팔고 있었습니다. 처음 이 공간을 들어섰을 때 제가 받은 첫 인상은 가볍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공간을 구성한 것을 가볍게 했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사나 디자인의 시그니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비트라 매장은 장사가 잘 안 되었나 봅니다. 나중에 여기가 스파 매장으로 바뀌었고 그 이후로는 완전히 공실이 되어버린 것 같은데 많이 아깝네요. 멋진 건축인데요. 2007년 때만 해도 제가 그렇게 많은 곳을 답사를 다니지 않을 때라서 이런 디자인 소품들만 봐도 참 재미있었습니다. 여기 비트라 매장이 왜 망했는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여기 작은 의자들도 디자인 피가 붙어서 일반인이 사기에는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하지만 이런 디자인 조명과 가구들을 집에 하나만 두어도 굉장히 공간이 풍요로워질 것 같아서 정말 사고 싶었습니다. 이 의자는 디자인 역사책에서 보았던 그런 의자였습니다. 그런 의자들을 실물로 볼 수 있다는 것도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저 뒤쪽에 바로 1층, 한국 기준으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를 답사 갔을 때 그나마 제 주머니 사정으로 여기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은 여기 있는 디자인 가구 소형 모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형 모델들도 디자인에 따라서 어떤 것은 그 당시 한국 가격으로 50만원이 훨씬 넘는 것도 있었습니다. 너무하지 않습니까? 모델이잖아요. 그래도 고르고 골라서 게리어 골판지 의자 모델 하나는 샀는데요. 그런데 이것도 비트라의 제품인가? 이것들은 왠지 일본 디자이너의 작품인 것 같은데요. 지상층의 맨 안쪽에는 이렇게 여러 디자인 가구들이 쭉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전시된 가구들은 그 당시 한국 가격으로 100만원 이하는 없었습니다. 여기가 바로 1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이 계단도 정말 심플 그 자체이지요. 지상층의 이 전시된 가구들도 멋지지만 1층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1층에 올라가시면 정말 디자인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의자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책에서만 보았던 디자인들의 실물을 보니 정말 놀랍더군요. 1층은 지상층과 다르게 가구들이 실제 공간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것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는 이런 비트라 매장이 없는지 잘 모르겠네요. 한국에 매장이 있으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여기 의자 하나 정도는 사고 싶은데요. 하지만 거실에 저런 소파를 가져다 놓으면 어디 겁나서 앉을 수 있을까요? 그냥 눈으로만 호강을 해야겠죠? 그리고 1층에서 또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바닥 일부가 경사지어져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바닥에 경사를 주었을까요? 1층에 전시된 가구들의 디자인은 정말 상식을 벗어나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저 가구가 제가 모델로 산 프랑크 게리의 골판지 디자인 의자입니다. 그런데 골판지로 만든 저 실물 의자가 2007년 당시에는 100만원이 넘었습니다. 골판지인데 이 철망으로 만든 의자도 비트라 카탈로그에서 본 적이 있네요. 저 의자 정말 앉진 못할 것 같은데요. 이 의자는 더 앉지 못할 것 같고요. 저는 이후에 진짜 비트라에 가서 또 다른 비트라 뮤지엄에서 이들 가구들을 구경했습니다. 한쪽에는 저도 앉아본 적이 있는 바르셀로나 체어가 있고요. 이쪽 의자는 정말 신기하네요. 앉으면 편할까요? 이 의자는 너무 강렬하게 생기지 않았나요? 하트 모양의 의자라니요. 여기 옆에도 이렇게 소파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역시 게리가 디자인한 골판지 책장이 있고요. 저 책장 중 가장 작은 게 한 40-50만원 했습니다. 골판지인데 1층에서 2층 올라가는 계단 앞에 있는 책상인데 이 책상은 정말 탐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용한 책상인지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가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여기는 아래층 계단과 달리 옆면이 막혀져 있네요. 2층의 전시가 재미있는 것은 여기 실제로 사무용 책상들이 전시되어 있는데 저기 한쪽에는 여기 직원들이 진짜로 앉아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직원들이 이렇게 멋진 책상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여기 이 쓰레기통은 정말 탐났습니다. 이런 사무실 가구에서 일을 하면 능률이 많이 오를까요? 궁금하긴 하네요. 여기까지가 HH 스타일컴에 대한 소개였습니다. 이 두 작품의 건축가인 세지마 카즈유와 니시자와 류에 대해서 이미 사마르탱에서 소개했습니다. 이제부터 사나이 디자인한 작품들을 본격적으로 콘텐츠로 만들려고 하는데요. 제가 여태껏 본 건축가 중 최고의 건축가를 뽑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사나를 뽑겠습니다. 그만큼 이들의 작품은 너무 인상적이네요. 이제부터 열심히 또 달려보겠습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이상 카푸 채널의 아페이였습니다.